수원 정지역 김준혁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재영학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역사 교육이었습니다. 재영학 교육의 한 70% 가까이가 역사 교육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우리 민족은 또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역사 교육을 그만큼 중요시 여겼다는 겁니다.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교육을 하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나온 역사 교과서 9종의 거민정 교과서가 있었는데, 이 교과서가 이번에 문제가 된 어떤 특정 교과서입니다. 제가 출판사 이름까지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참 올바르지 않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적 사관을 갖고 저술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나왔던 국정교과서하고도 같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국정교과서 좀 줘보시겠습니까? 그거 대통령 예. 그건 아닙니다. 자, 이 국정교과서 안에도 중세시대,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었는데, 이 교과서는 하다못해 조선시대마저도 비자주성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에 의해서 식민통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개요 부분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침략을 진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이걸 심어 놓았습니다. 5.18과 관련된 내용도 다른 교과서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돼 있고,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갔던 많은 여인들에 대한 위안부 내용도 2줄, 3줄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고,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6.25항쟁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남북의 화해와 협력과 관련된 내용에서도 의도적으로 시각적 효과를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이 휴전선을 걷는 모습들은 일체 없고 거꾸로 노태우 대통령의 당시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여러 내용들. 그러니까 이 안에 저희들이 역사 교과서 검증단을 구성해서 차분하게 조사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곡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 교과서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니,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절차상의 출판사 등록과 관련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과서 내용을 대대적인 검증을 다시 공론화하고, 이 과정에서 이 교과서가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2025년 과정에 학습을 하지 못하는 배제해야만 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사 지금 책을 드신 거죠? 네, 네. 아마 저는 사실 이제 우리 이제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제 역사의 문제가 아마 상당히 이제 같은 사관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고대사 문제만큼은 거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교과서 분야는 우리 김준혁 의원님께서 역사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지금 이 문제 교과서에 대해서 면밀히 아직 검토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 제기했던 오늘은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역사 교과서의 하나하나의 문제점을 우리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좀 토론하고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같이 인식하고 공감한다면 아마 조금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에서 또 학생들이나 또 학교 측에서 우리 국회 교육위원회의 뜻을 많이 반영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도 기회 되실 때 한번 저 교과서 한번 꼭 봐주시고요. 네네. 그럼 정확히 말씀 주세요. 그것도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은 일본의 제국주의 과정에 대해서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대외 팽창 정책. 대외 팽창 대외? 정책. 네네. 제국주의는 기본, 응? 아니 그러니까 대외 팽창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제국주의는 침략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아니 잠깐. 아니 자. 네네. 네, 잠깐만요. 요 정리를. 네, 여기서 뭐 감론을박 할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제 이야기의 핵심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네. 자, 이 단어 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체가 갖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뉴라이트 사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논조의 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하나의 문장 안에도 담겨 있고 전체에도 담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론화를 하자. 그래서 아까 뭐 선행학습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선행학습한 것이 아니라 나오자마자 바로 검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부터 같이 논의하시면 네.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 전체 회의 목적이 아마 의사일정에 있는 법안과 이제 2023년 결산을 의결하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한두 번 의사 진행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큰 이의는 없습니다. 같은 의원으로서. 다만 지금 저희들의 역할에 대해서 그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저희 국회 역할이 뭔지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이런 논쟁들이 자칫 역사 교과서 논쟁에 국회가 개입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행 제도에서 이런 제도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 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런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교과서 제작을 교육부에 맡겨두지 않고 교육의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행사하도록 한 거민정 제도다. 즉 지금 9개의 교과서를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까?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지금 거민정 교과서라는 9종의 교과서를 만들어서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까 진출 이런 단어는 쓸 수가 없겠죠. 그건 이제 빨간 선을 넘어간 거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9가지 교과서를 주고 각 학교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적절한 교과서를 채택하자. 이게 검정 교과서의 제도입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으신다면 이 교과서 안에서 어느 정도의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정한 견제와 균형을 행사하도록 거민정 제도를 만들었고 정부가 교육부가 이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인정한 교과서를 다시 우리 국회가 한 단어 놓고 지금 논쟁을 시작하자라고 하시면 그럼 지금 이미 이 진행되고 있는 절차 제가 알기로 10월 초까지 일선 고등학교에서 어떤 교과서를 선정할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 보급할 때까지 연장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굉장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쟁 자체를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진짜 이건 빨간 선을 넘었다. 이제 우리 헌법 질서에 반하는 얘기다. 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걸어야겠지만 이 거민정 교과서의 취지상 뭐 A 교과서와 B 교과서의 입장이 좀 다른데 난 이건 마음에 들고 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걸 갖고 국회가 논할 수 없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우리 강사님 말씀처럼 표현의 차이나 뭐 교과서의 약간의 기조와 입장의 차이라면 뭐 당연히 이제 그런 거 표현의 차이나 우리 차이점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역사적인 진실을 왜곡했을 경우는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국회 여야 의원님들도 다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아직은 저희가 교과서에 대한 검토가 저희가 좀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야당 의원님들 역사교과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혹시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역사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국회가 그거는 지적을 해야겠죠. 다만 이제 이것을 뭐 정치 공세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사실 이 역사를 바로잡는 데는 가장 중요한 상임이기 때문에 우선 이 우리 9종의 역사 교과서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나서 그 팩트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토론을 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